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드릴 제목은 장엄한 독일 전차 레오파드 2 우크라이나 전쟁에 진입할 것인가 투입될 것인가. 독일의 레오파드 2 전차 대단한 전차입니다. 이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한 지 지금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 뉴스도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가 푸틴이 참 이 미사일로 이 우크라이나의 많은 도시에 폭격을 함으로써 민간인이 죽고 어린애 하여튼 문화시설 여러 그 하부구조 시설이 파괴되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은 전쟁 안에서 서로가 싸워야 할 텐데 이 죄도 없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가만 보고만 있을까요? 그런데 작년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미국을 다녀왔어요. 바이든 대통령과도 만나고 그 후 다시 거론된 것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빨리 전차를 갖다가 투입해야겠다. 그런 가운데 독일의 유명한 레오파드 2 전차도 투입해야 되지 않냐. 지금 오히려 바깥에서도 특히 폴란드에서도 그동안 독일에서 수입했던 레오파드 이 둘을 갖다가 세컨 이걸 독자적으로 우크라이나에 투입해야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것은 지금 독일의 그 올라프 숄츠 총리의 그 태도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동안에도 많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 무기에 대한 공급, 일반적인 무기에 대한 공급에 있어서도 항상 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굉장히 좀 이렇게 부정적인, 좀 소극적인 태도. 지금도 그냥 절실히 필요한 우크라이나에 뭔가 적극적으로 무기 공급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주저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일관성 있게 지금까지 일관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심지어는 지금 녹색당 같은 연정 정당에 있는 녹색당도 그렇고 그 자민당의 스트롭 쯤만은 의회의 그 국방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무기 공급을 갖다 지지하는 그런 정치 같죠. 그 지금은 사태가 이렇게 확장됨에 따라 일반 지금 독일에 연정을 하고 있는 새 정당에도 주류가 점진적으로 이것은 무기 공급의 필요성을 갖다 지금 강조를 하고 특히 독일의 안보에서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신가는 작년까지도 뮌헨 외교 안보를 주관했던 유명한 분인데 아마 외교 안보 면에서 아마 독일에서 아마 1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분까지도 지금 적극적으로 지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동안 3인당의 당수가 아니라 원내 총무로 있던 미츠니히 이런 미츠니히도 이제는 더 이상의 레드라인은 없다 하면서 간접적이나마 또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나마 이 무기 공급을 갖다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연정도 그렇고 일반 여론도 그렇고 근데 유달리 이 올라프 숄츠가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을 지금까지도 최종 결정권은 이 총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렇게 여론이 그렇고 일반
전문가들이 지금 그것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저렇게 어린애까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사태에서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 가운데서도 올라프 숄츠는 굉장히 주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아닌 것 아닐까 이 레오파드 독일의 레오파드 이 세컨드 이 전차는 굉장한 그 위력을 갖고 있어요. 이미 심리적으로 위력을 갖고 있어요. 전차하면은 2차 대전 때 전차하면 독일 전차는 그 유명한 그런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투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전차예요. 그 독일 전차는 2차 대전 때도 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 통일 훨씬 전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 관계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레오파드 세컨드를 원했어요. 근데 독일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 그걸 갖다가 팔 수가 없었죠. 그래서 늘 그 팔질 않았는데 여하튼 2차 대전이다 그 후에다 지금까지도 독일의 그 레오파드 세컨드는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장엄한 전차라고 저는 봅니다. 그 예를 우리가 잠깐 들면은 지금 세계에서 특히 레오파드 2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브레이드리가 있어요. 이 두 전차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독일의 레오파드의 경우는 정원이 4명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3명. 그 다음에 무게는 독일이 55톤이고 미국이 33톤 브레이드리 전차입니다. 그 다음에 대포는 120mm이고 저쪽 미국의 경우는 35mm. 그리고 PS는 1500. 그렇게 미국의 경우는 600 PS. 그 다음에 속도가 72km 시간당.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61km. 그 다음에 사정거리가 독일의 경우는 450.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400. 여러 면으로 다 비교해도 월등히 이 레오파드 2 전차가 월등히 앞섭니다. 이 성능도 좋고 이 대단한 그 위력도 좋고 거기다가 그동안에 독일 판사, 독일 전차하면은 그 위력이 강한다는 심리적인 효과도 전 본다고 봅니다. 왜 러시아가 지금 이걸 두려워할까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불란서도 전차를 보낸다, 영국도 전차를 보낸다는데 유달리 이 독일의 레오파드 세컨드가 그 위력의 면에서 또 역사적인 여러 가지 그동안에 활동했던 그런 역사적인 그 사건, 그 위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젤렌스키가 특별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그렇게 이 전차를 달라고 그래요. 그 여기에 이제 러시아 측은 특히 푸틴 측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거죠. 이제 이러한 가운데서 이 올라프 숄츠의 결정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올라프 숄츠는 3인당 내에 평화세력이 있고 또 2차 대전 때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지난 그 슈레더의 관계도 조금 작용하지 않나 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그런 데서 오는 건지 모르지만 이 숄츠가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주저하는 망설이는 그런 태도를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하부 구조가 파괴되는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마당에서 더 이상 이 주저하는 것은 그릇된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야말로 결정할 시기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레오파드 2를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빠른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쟁 시기에 특별히 우리가 고려할 것은 전쟁 시기에는 전쟁이 일어날 때와 전쟁이 시작될 때는 굉장한 빠른 결정을 해야 돼. 그 좋은 예가 한국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국 뉴욕에서 와싱턴에서 일주일 만에 미국의 개입, 그 다음에 유엔의 이름으로 개입이 결정됐어요. 일주일 만에 빨리 결정됐어요. 이와 같은 전쟁에 있어 결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좋은 시사점을 보이는 거죠. 하나의 모범적이다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제정치에서 전쟁에 있어서 이 결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다 하면서 제 그린 페이지가 그 책을 하나를 엮었는데 그 책 제목이 The Korean Decision. 저는 이것은 국제정치에서 좋은 하나의 모범 사례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지금 11일 결제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 지금 완 지점에서 빨리 레오포드 이 세컨드를 2를 갖다가 우크라이나에 그 진입시킴으로써 오히려 전쟁을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발 올라프 숄츠 빠른 결정을 하세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식의 그 표현을 하면 올라프 숄츠는 말없이 그 담벽을 넘는 구랭이 같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애독하는 디벨트 세계 신문의 그 편집국장 또는 그 발행인 아우스트는 그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올라프 숄츠를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올라프 숄츠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이게 애매한 표현 같죠.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 올라프 숄츠를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다. 이 전차의 우크라이나 투입 결정관 이런 문제를 갖고 올라프 숄츠대로 계속 계속 그 주저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무엇을 뜻할까 하면서 앞으로 그 답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아우스트 이 발행인이 얘기한 것처럼 올라프 숄츠는 많은 경험하는 정치가이다. 그런 요언을 남겼어요. 앞으로 두고 봐야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